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요즘에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좀 귀여운 수준이긴 해서 수량으로 본다면은 16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거의 한 16거래일 만에. 그전에는 계속 한 달 내내 매수를 하다가 오랜만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CPI 발표 전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관망세의 영향인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물론 하이닉스는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또 일부 반도체도 재료가 있는 애들만 수급이 들어왔고 사실상 그 외에 대부분 애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장에서도 CPI 발표 수요일날 있죠. 그리고 FOMC 의사록도 있기 때문에 미국장도 어제 거의 관망세로 끝났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고 오히려 좀 우리는 총선 때문에 휴장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다 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굉장히 코스닥 쪽 변동성이 위아래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개별주 위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특히 오늘 강하게 하락이 나왔던 거는 요리 기판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테마지만 오늘은 거의 마이너스 10%에서 2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강하게 랠리를 간 만큼 아직까지는 거의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휴장 전에 조금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테마가 이렇게 단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락폭의 경우의 수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또 반발 매수세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총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은 아직 오늘 소폭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매도가 나와주지는 않고 하지만 환율은 조금씩 오르는 것 같고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또 4월, 5월달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변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미국의 CPI랑 FOMC 의사록 이후에 미국장의 큰 변곡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1차적으로 목요일날 오전에 맞고 시작할 것 같아요. 상승으로 맞을 수도 있고 하락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일단 맞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정책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들은 또 총선 이후에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저PBR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주가 대표적이죠. 자, 이 섹터가 왜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한 2주 전부터죠. 2주 전부터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던 이유도 요게 좀 컸어요. 이번에 총선 결과에서 혹시나 현재 지금 여소야대죠.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더 의석수가 많은 상황인데 또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여소야대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혹시나 더 야당의 의석수가 더 혹시나 더 커지게 된다면 여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의 조금 추진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가긴 갈 것 같은데 약간 투자 심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여소야대가 지속이 되면은 기존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겠다라는 또 우려감 때문에 그 전에 총선 전에 좀 차익 실현이 더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총선 이후에 생각보다 여당이 좋은 의석수를 가져왔어. 그래서 오히려 여대 야소로 만약에 가버리게 된다면 강하게 또 저PBR 관련주는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존처럼 여소야대 야당이 더 의석수가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지금과는 뭐 큰 변화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간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심리적인 면에서 약간 저PBR 관련주는 차익 실현 또는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나마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여당 야당의 의견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말가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주곤 있지만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총선 결과가 단 섹터로만 본다면 저PBR 정도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정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근데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저PBR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총선 이후에 4월 달에 부동산 PF 만기 도래가 굉장히 많이 온다. 작년에 레고랜드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이후에 총선 이후로 다 미루고 미뤘어. PF 만기 도래가 총선 이후에 많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마 심리적인
부분이나 실제로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증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총선 결과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됐었냐,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상승할 확률이 한 4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반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계절성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과거에 보면은 4월달 5월달 시장이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 4월달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코스닥만 4월달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도 4월달 5월달 어땠는지 본다면 여기 4월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올랐어요. 그런데 한 4월 중순 이후 넘어가면서 5월 중순까지 한 달 내내 하락장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재작년은 어떻게 됐나? 2022년이죠. 말만 들어도 엄청 힘들었던 해인 것 같은데 1년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2022년도 보나마나 4월에서 5월 계속 하락을 하다가 5월 말쯤에 조금 반등 나왔네요. 2021년 한번 볼까요? 이때는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던 한 해였는데 4월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좋았네요. 근데 4월 말부터 5월달 내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랠리가 나왔었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는 조금 예외적이긴 하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점 찍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4월, 5월 계속 상승이 나와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까지만 볼까요? 19년도 보면은 이때도 하락을 했네요. 4월달 중순까지 오르고 중순 이후에 5월까지 하락.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한 몇 년 정도 계절성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4월, 5월 달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흐름도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증시의 방향성, 흐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섹터별 차별화랑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 그 다음에 계절성으로 4월 중순부터는 흔들리는 게 꽤 있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은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F 얘기도 있고, 그죠? 이 정도면은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고, 가장 첫 번째 이제 관문은 이제 미국 CPI랑 이제 FOMC 의사록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요거 결과에 따라서도 움직일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급이에요. 현재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만 들어오고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무조건 증시를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특정 섹터, 특정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는 있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먹거리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총선 이후에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거 가볍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변압기 종목들은 오늘도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또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엄청나게 주도 테마다 라고 보일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방산 쪽, 현대 로템이 신고가를 작년에 찍었었던 6월 달에 찍었던 요 4만원,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요 종목도 신고가네요.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코츠 테크놀로지도 이제 개별주의 흐름으로 방산 섹터로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 외에도 풍산 요런 종목도 계속 추세가 좋죠. 이 종목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방산 섹터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재생 쪽도 최근 들어서 조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옐런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 다시 관세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제 관세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 장중에 SDN도 20%대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도 10%대 강세를 보였다. 자, 그리고 풍력도 크진 않지만 CS 윈드 3%대 상승이 나와줬다. 그 외에도 의료기기나 몇몇 중국 관련 몇몇 종목도 오르는 게 보이긴 했는데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어서
나와서 애매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나마 방산, 신재생 몇몇 튀었고 재료가 있는 개별주 예를 들면은 도전비전 정고점 돌파가 나와줬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5장에 급하게 재료 붙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몇 재료가 있는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만 조금 튀어주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또는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왔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해보면서 요리 기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고 해도 또 반발 매수세 충분히 또 들어올 만한 테마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금, 유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해지 테마주들 또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도 총선 이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와있죠. 여기에서 혹시나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겁먹을 만한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몇 가지 뉴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내주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한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가 뭐 어디 또 투자를 하겠다 또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뉴스가 후속으로 붙어주는 거에 따라서 또 그 아래 뭐 관련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2분기 D램 및 SSD 가격을 25% 인상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이죠.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계속 반도체는 지켜보자. 그리고 윤 대통령도 AI 반도체 2027년까지 9조 4천억 투자를 한다. AI 도약 적극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도 나와졌고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확실히 고금리가 지속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코스닥 상장사 올해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한 회사가 42곳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한 35% 증가를 했다고 한 수치니까 아무래도 쏠림이 강해서 AI만 보시는 분들, 반도체만 보시는 분들 너무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사실상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그런 회사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올해 또 상장 폐지가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확실히 재무제표나 숫자가 잘 나오는 회사 이럴 때일수록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많이 벌 수 있었던 돈을 적게 벌었다면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덜 잃어도 됐던 돈을 크게 잃어버리면 다음 기회는 멀어진다고 합니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데 내가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게 되면은 다음 기회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수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휴장 동안의 CPI 결과, 미국장 흐름, 총선 결과에 따른 내용은 목요일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